오늘은 아날라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날라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수입을 합니다. 모니터를 수입하고 이 모니터에다 RF 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RF 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 가지고 RF 보드를 끼운 다음에 그 나머지 메커니즘을 맞추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RF 보드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모니터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케이스에다가 나사만 채우면 될 정도로 쉬운 얘기고요. 이거 이제 EU1KY 발표한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날라이저를 만드는데, 아날라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니터를 차용해서 쓰는 것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D 카드를 사용하고 이 RF 단자는 모니터일 경우는 사용을 하는 건데 이때는 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추어적으로도 맨 먼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단자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쓰는 단자는 아닙니다. 이거 스테레오 단자도 있고 여기 그 딘잭 단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UPT 이런 것은 안 써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을 하면 요거는 뭡니까 하는데 이거는 안 쓰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아날라이저로 탄생을 시키고 거기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날라이저를 하는데 RF 단자 그 보드 만드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보드를 만드는 방법이, 예전에는 RF 보드를 EU1KY 쪽에서 발표를 해서 이렇게 녹색 판에다가 만들어서 국내에서 이렇게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녹색 판에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1차적인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빨간색 판으로 이제 그 기판도 조금 발전을 해서 빨간색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EU1KY AAV3 이렇게 해서 그 회로를 처음에 발표한 사람의 이제 콜사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날라이저를 만드는 건데, 이 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녹색 보드를 탈피한 다음부터는 빨간색 보드로 이렇게 이제 9장씩 만들어져 있어요. 9장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참깨만한, 참깨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소자들을 붙여 가지고 아날라이저 RF 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판을 만드는 걸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기판에다가 물론 이걸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한 장씩 되겠죠. 이렇게 한 장씩. 요걸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는 방법 내지는 요령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개 200개 오면은 공장에다 붙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는 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방법들을 누구나 아마추어가 아니고 납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깨끗한 보드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번 해놨던 것을 잠깐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붙일 것을 준비를 하는데, 나름 뭐 이렇게 보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나 내지는 뭐 클램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없으면 반드시 잘 놓고 하면 되지요 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도면을 먼저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도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면에 같은 부품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숙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숙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이 제대로 다 있는가 확인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케이스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개수마다, 여기에서 저항 같은 경우는 오hm 값이 이 부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도 별 문제인데, 만약에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합쳐지면 안 됩니다. 뭐 재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양은 비슷한데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쳐지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100 나노페르트 짜리가 있어요. 100 나노페르트 짜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요게 1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12개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가는 거,
또 다시 4개, 2개, 2개, 4개 뭐 그런 식인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붙이시면 되고요. 붙일 때 요령 중에 하나는 그 작은 소자부터 붙이셔야 합니다. 이게 작은 소자부터 붙이셔야지 여기에 IC라든가 이걸 큰 것을 붙이시면은 나중에 이 사이사이에 납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요. 물론 공장에다 맡겨서 오는 것은 쉽겠습니다만은 한 장, 2장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개나 2개나 4개 들어가는 거는 종류별로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나노페르트 짜리가 12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 나노페르트 짜리를 먼저 이렇게 빼놓습니다.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튀어다니지 말으라고 좀 쿠션이 있는 곳에다 이렇게 튀어놓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잡아서 이렇게 붙이는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뭐 연출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먼저 이렇게 하면 잘 안 붙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열풍기로 해서 크림납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붙일 때는 크림납을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바람이 불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0.8mm나 0.5mm나 0.8mm 짜리 납을 가지고 첫 번째 붙여질 자리에다가 납을 전부 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소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100 나노페르트짜면 양쪽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첫 번째 쪽에다가 한쪽 방향에다가 전부 납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먹여 놓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다가 하고 납을 먹여 가지고 핀셋으로 그 납 먹인 쪽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납을 먹여 갖고 붙이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어렵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또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느다란 납을 쓰셔야 합니다. 이거 1mm나 1.5mm나 2mm 짜리 쓰시면은 한번 녹일 때마다 납이 위마치씩 늘어나거든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묻히실 때는 납 인두가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은 잘 안 녹고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묻혀 놓은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항상 닦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닦으면 깨끗하게 되면서 온도가 적정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한 400도 정도, 390도 정도 맞춰놓은 인두기에 이렇게 해서 납을 한쪽 방향씩만 이렇게 묻혀놓는 겁니다. 2개라면 하나씩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묻혀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를 많이 묻혀놓으셔야 핀셋을 잡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하지 이쪽에다 묻혔다 이쪽에다 묻혔다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돌렸다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납을 일단은 다 이렇게 먹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먹여 놓으신 다음에 다 먹여야 합니다. 한쪽은 다 먹여야 합니다. 두 쪽 다 먹이면 잘 안 붙어요. 붙기에 열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 이쪽을 이렇게 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우시면 한쪽 남은 것은 나중에 돌려가지고 또 다시 떼우면 되죠.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하시는 상황이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 가까운 작업용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돋보기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 안 보고도 이렇게 안경을 붙이는데 뭐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2개 붙이는 위치를 갖다가 도면을 봐가면서 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딱 둘러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떼우시면은 뭐 굳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드를 가지고 아까 그 메인 기판에다 꽂으시고 나머지 장착을 하시면은 이제 아날라이저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